저기다가 내비게이션이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 놓으면 실시간으로 다리가 얼마나 휘었는지, 그 다음에 다리가 덜 펴지는지 더 펴지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점인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근위경골 절골술,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교정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새 사실 인공관절 할 때 내비게이션, 로봇 수술 뭐 많이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근위경골 절골술, 우리가 흔히 인공관절 안 하려고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교정술에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정확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인공관절 할 때는 내비게이션도 쓰고 로봇도 쓰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사실은 각도 더 정확한 거는 절골절이거든요. 이거는 교정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과교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교정을 할 수도 있고 똑바로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정도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정확하게 안 해요?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 가장 정확한 거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그런 근위경골 절골술이에요. 여태까지 이제 의사들이 어떻게 수술했냐, 이거를 미리 엑스레이를 찍어요. 다리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몇 도 이렇게 이거를 좀 돌리면은 이제 똑발라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술식을 계산식을 써보기도 하고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좀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정확할까요? 안 정확해요. 왜? 이게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 서서 찍는데요, 어떤 사람은 약간 돌려 찍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벌려 찍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각도가 좀 틀려지거든요. 약간 뭐 사실 자세만 살짝 삐딱하게 해도 2, 3도 틀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정술을 할 때 뭐 많이 교정하면 뭐 20도 이상도 교정을 하지만 대개는 한 8도에서 10도? 그 사이 정도 교정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2, 3도 차이가 적을까요? 10도 교정하는데 30%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왜 내비게이션 안 쓰고 그냥 하시려고 하세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요분은 이제 55세 남자분이세요. 예전에 이제 운동 선수도 하셨고 상당히 운동을 좋아하셨던 분인데 계속 무릎이 좀 아프셨어요. 사실은 이제 외래도 좀 오래 다니시긴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주사도 하고 약도 쓰고 했는데 이제는 더 아파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수술을 결심을 하셨어요. 자, 엑스레이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에 비해서 많이 좁아져 있어요. 내측이 많이 좁아졌어. 다리도 모자로 흰 것 같아. 딱탑 나오죠. 교정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골 재생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정확하게 보려면 또 MRI 찍어봐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또 바깥쪽도 살짝 뭔가 좀 좁은 그런 것 같아. 안쪽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안쪽은 사실 보면 거의 다 있거든요. 안쪽은 되게 나쁘고 바깥쪽도 좀 망가지려고 하나. 나이가 55세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지? 옆 사진은 이상이 없어요. 옆 사진 괜찮아. 뚜껑뼈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자, 스캐너 사진 찍죠? 다리 모양을 봐야 되니까 상당히 내측으로 좀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근데 반대쪽도 좀 틀어져 있어요. 반대쪽도 뭐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일단 오른쪽에 국한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MRI 찍어서 보죠. 뚜껑뼈 아직은 뭐 연골 이상이 없어요. 내측엔 연골이 거의 없어. 연골이 완전히 하얗게 물만 차 있고 바깥쪽도 이제 연골이 일부 조금 좀 나빠지려고 하는 데가 생기고 있어요.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 내측은 연골이 거의 없어서 뼈끼리 닿고요. 바깥쪽도 일부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짜잔, 십자인대가 없네. 이렇게 보여야 될 전방 십자인대가 없어요. 이거는 뭐 연골도 연골이고 다리도 휘었고 십자인대도 없고 후방은 괜찮지만 옆에서 보면은 많이 비었어요. 많이 비었어. 자, 여기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다리가 휘었다. 오자다리다. 두 번째, 연골이 다 비었다. 세 번째, 십자인대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좀 안 좋아지려고 한다. 이거는 교정을 되게 좀 조심해서 해야 돼요. 교정술이라는 건 원래는 바깥쪽이 다 괜찮을 때 하는 수술이거든요. 과교정, 일부러 센터보다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게 원래 오리지널 교정술이에요. 근위경골 절골술에서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깥쪽도 좀 안 좋아. 그러면 너무 과교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 금방 망가져요. 이럴 땐 정말 각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많이 교정해야 10도? 이분도 대략 한 12도 정도 교정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3도 차이 나면 30% 차이가 나요. 적지 않은 차이거든요. 수술 전에 물론 엑스레이로도 다 확인을 하고 들어는 가지만
수술 중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내가 지금 원래 수술 전에 계산한 만큼 갔는데 이게 정말 수술 후에도 정말 그 각도로 나올지, 수술 중에 뭘로 확인을 하나? 예전에는 그냥 한번 그냥 뭐 자 같은 거 기일다랑 그거로 뭐 대충 여기가 맞을 거야 여기가 맞을 거야 해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내비게이션 쓰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실시간으로 다리를 벌리면 아 이게 지금 몇 도 벌어져 있고 이게 체중 중심이 센터에서 바깥쪽으로 몇 도 정도 이렇게 몇 프로 정도 가는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직접 바로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정확하게 조절할 수가 있죠. 일단은 내시경으로 들어갔는데 뭐 안쪽에 연골이 없어요. MRI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연골이 없어. 아이고 안 좋네. 남아있는 연골들, 요 하얗게 요런 데는 괜찮은데 요런 부분들 아래로는 이제 다 연골이 안 좋은 거죠. 내측 연골이 안 좋구나. 바깥쪽은, 위쪽은 깨끗한데 뭐 아래쪽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측은 일단은 연골 재생해야 되니까 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연골이 안 좋은 부분을 좀 다듬어 놨고요. 예. 크기가 꽤 되네요. 이게 한 5mm 정도, 요게 한 5mm 정도 되니까 뭐 가로는 대략 한 2cm, 세로는 한 3.5, 4cm까지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넓어요. 자,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요거 다리에 요 뭐 박았어요. 위쪽에 허벅지 쪽에도 있고요, 경골 쪽에도 있어요. 요게 바로 내비게이션 센서를 달 수 있는 그런 코스트예요. 저기다가 내비게이션이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 놓으면 실시간으로 다리가 얼마나 휘었는지, 그 다음에 다리가 덜 펴지는지 더 펴지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사진 보면은 내비게이션 기구가 지금 보면은 요게 센서가 여기가 있어요. 요 센서에서 아까 봤던 요 아래쪽, 요 지금 보면 이렇게 센서가 좀 두 개가 이렇게 좀 달려 있는데 저거를 직접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거든요. 저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 화면에 이렇게 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환차를 안 보고 저 내비게이션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몇 도 정도 틀어져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하는 대로 일단 뼈를 금을 내죠. 예, 절골을 하죠. 절골을 해서 일단 한번 벌려봐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자세하게 딱 들여다보면 지금 하이퍼 익스텐전, 다리가 펴지는 건 0도입니다. 다리가 덜 펴지지도 않고 더 펴지지도 않고 그냥 일자입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선 발구스라는 건 약간 X다리거든요. 완전히 센터는 0도겠지만 지금 발구스 2도 정도 됩니다. 다리가 약간 심하진 않고 살짝만 X자 다리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25% 외측으로 체중이 내측보다는 더 많이, 그게 4분의 1 정도 더 옮겨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저기서 조금만 틀어보면 발구수 3도, 4도, 내지는 체중 뭐 30%, 35% 그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게 수술 도중에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지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너무 많이 과교정됐다 그러면 조금 각도 줄여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덜 교정됐구나, 이건 센터도 못 갔구나, 당연히 더 교정을 더 해야 되죠. 이거보다 정확한 게 더 어디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각도만큼 해놓고 이제 교정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인대 아까 없었잖아요. 전방 십자인대, 그거 이제 만들어야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위쪽 대퇴뼈에 터널을 뚫고, 그리고 경골뼈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터널을 뚫고요. 예. 대퇴뼈하고 경골뼈 사이를 이렇게 실로 연결해 놨어요. 이 실을 따라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인대가 경골뼈에서 대퇴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인대가 두껍게 경골뼈에서 대퇴뼈로 쭉 올라가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십자인대를 넣어놓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없던 십자인대가 쫙 잘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골 재생해야 되잖아요. 연골이 없었잖아요. 바깥쪽도 이제 연골 재생하려면 구멍 뚫고, 요런 기계로 구멍을 뚫어요. 카티스테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다 빼고 나서 주사기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주사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카티스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채워요.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다리는 아까 보셨지만 살짝 과교정, 약 2도 정도, 발구스 2도, 안쪽이 워낙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십자인대 제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조기세포 카티스템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옆 사진도 아주 좋고요.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전방 십자인데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고, 카티셈 넣은 부위도 바깥쪽도 이렇게 있고 안쪽도 이렇게 있고, 교정한 부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요만큼 교정이 좀 돼 있고, 그래서 잘 돼 있는 거를 확인을 옆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근위경골 절골술에서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여러분, 근위경골 절골술 많이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결과가 사실 좋아요. 내비게이션만큼 정확한 방법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비게이션도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에 대해서도 로보트가 뭐 나오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지금 사실 아직 그 인공관절에 쓰는 로보트도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로보트에 대한 환상은 아직 가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도 로보트를 아무리 쓰더라도 수술 전에 얼마나 측정을 잘했는지, 수술 중에 또 인대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인대 균형까지 로보트 못 맞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로보트는 현재 인공관절 하는 거에 반도 사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공관절에 대한 로봇 수술에 대해서 환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근위경골 절골술, 정확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그런 근위경골 절골술에서의 내비게이션의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 자, 오늘도 어떻게 좀 좋은 그런 정보가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